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6일 저녁 11시입니다. 다행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6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 기한 안에 항소심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장할 수도 없고 구속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 판결이 되기 전에 그러면 뭐 징역 10년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없으니까 보석 상태에서 그러나 거주가 재간이 되고 그다음에 통신들도 통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석방을 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예우가 아니죠. 석방하면 석방하는 거지. 그게 뭐 전화 제대로 못 걸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지금 아직도 이분은 무죄인입니다. 헌법에서 무죄인으로 추정받으니까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 보석 결정 자체도 저는 너무 눈치를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 보석 신청한 이유가 신병입니다. 이분이 수면 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탈모 뭐 여러 질병이 많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옆에 놓고 잔다는 거 아닙니까? 79입니다. 나이가 79인데 그런데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 논평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적 실망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니 국민 중에서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헌법적 권한입니다. 불구속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게 뭐 법원이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속 재판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변칙입니다. 그런데 크게 선심이나 쓴 것처럼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 아니 우리 국민 중에서 79살 되는 전직 대통령이 병들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인권입니다. 인권의 가장 핵심이 불구속 재판이에요. 그런데 불구속 재판을 권한을 돌려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이 크다. 향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가 한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 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한간의 실소라는 것은 그러면 꾀병을 앓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게 의사 진단이 그렇다는 건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 79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에서 병들고 아픈 노인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간의 실소라뇨. 사람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은 이런 막말 해도 됩니까?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 문명국가에서 이런 논평했다가는요 정치적으로 매장됩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의 눈에는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우라병 지수는 높아졌다. 참 야비한 논평이네요. 국민의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 우라병 지수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해가지고 우라병이 높아진다니.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되어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람이 이런 논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정 구속되어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람 잡아 넣는 걸 참 즐기는 이런 사람들도 검사, 판사, 정치인들 감옥 체험 1년씩, 1년 너무 기네요. 한 1개월씩 의무적으로 좀 하고 나와가지고 감옥 보내자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감옥 생활 1개월씩 의무적으로 국회의원, 검사, 판사, 사람 잡아 넣는 위치에 있는 사람, 언론사 간부도 포함해가지고 그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건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치 이전에 인륜에 반하는 논평입니다.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아니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무고인의 권한인데 불구속 재판 해주는 게 재판부의 무능입니까? 이게 꼼수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다행이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만희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은 치졸하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측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원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직은 법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법리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석을 한 이유를 이 법원에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4월 8일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재판부가 바뀌어 버렸어요.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번에 보석 청구 재판을 담당한 부분은 이 보석 청구를 인용을 하면서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움으로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월 말일까지는 도저히 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한이 끝나니까 그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불구속은 보석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한 석방이에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받아줘 버리면 보석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 조건을 붙여놓은 게 거주 그리고 통신 이런 데 대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보석으로 석방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 이명박을 감시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심을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런 또 몸도 아프니까 그냥 풀어주면 안 됩니까? 거기에 누구 만나지 말아라든지 전화하지 말라든지 거주를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입니다.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아니면 김정은한테 돈 갖다 줬습니까? 어느 전직 대통령처럼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불법 자금 만들어 가지고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뭐 돈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안 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가장 큰 공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가장 극복을 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 등등의 여러 랭킹에서 한국의 위상이 성큼 뛰었습니다. 유명한 UNDP의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흔히 삶의 질 랭킹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 복지,
평균 수명, 뭐 의료, 1인당 GDP 이게 다 합산해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랭킹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2등까지. 모든 랭킹이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국제 랭킹이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한 이명박 대통령 참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UAE에 원전 팔기 위해서 직접 가서 로비도 하고 평창올림픽 누가 유치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안 했어요. 4대강 이명박 대통령 한 4대강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잡아놓고 보도 지금 부수고 있는 것은 야만이죠.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야비한 논평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서 나왔다. 다시 법정 구속되기를 바란다. 다시 법정. 국민들의 우라병 지수가 높아졌다. 한간의 실소를 자아낸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논평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